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금융 공기업들이 잇따라 하반기 채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는 규모가 줄었지만 지역 인재 채용 범위가 확대돼 지역 채용 시장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민성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상반기 55명을 공개 채용했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반기에도 4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과 한국거래소도 하반기 각각 88명과 52명의 신입사원을 뽑기로 하고 채용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저희 기술보증기금은 이번에 88명 규모의 신입직원 채용을 실시를 합니다. 설립 이래 두 번째 큰 규모이고요. 저희가 직무별로는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채권관리, 그리고 전산 직무 이렇게 구분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도 각각 올해 50명 안팎의 채용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문현금융단지 내 6개 금융기관들의 올해 총 채용 규모는 400명 정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601명에는 못 미치지만 2017년 330여 명보다는 큰 채용 규모입니다. 올해 부산 이전 공공기관들은 전체 채용 인원 중 21%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워야 합니다. 대기업의 취업문이 좁아진 상태에서 금융공기업들의 하반기 대규모 채용이 지역 취업 시장에 숨통을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류 전형 폐지로 불성실 작성자를 제외한 모든 지원자에게 필기 전형의 기회를 드리고 있으며 합숙 면접, 최종 임원 면접을 통해 혁신성,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직원을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들 부산 본사 금융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과 고용 안정성으로 취업 준비생들의 인기가 많은 만큼 올해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 그동안 영화제가 주로 해운대 중심으로만 진행되다 보니 정작 태동지인 원도심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많았었죠. 근데 올해는 남포동 비프광장에서 9년 만에 다시 출품작이 상영되고 또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되살아납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첫 해 남포동 피프광장은 전국에서 몰린 관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2회를 맞은 이듬해에도 축제 분위기로 활력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영화제 무대가 해운대로 옮겨가면서 원도심의 원조 극장가는 축제에서 소외된 한산한 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분위기가 쓸쓸하지. 큰 행사들로 부산 시내에서는 이 자리에서 했는데요. 올해는 남포동이 부활을 시도합니다. 관객이 만들어가는 영화제라는 주제에 시민 참여 프로그램 커뮤니티 비프가 이어지고 리퀘스트 시네마 신청하는 영화관도 비프광장 주변 상영관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도됩니다. 관객이 직접 보고 싶은 영화를 신청하고 일정 수의 선예매가 이루어지면 상영작을 공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관객들이 신청한 49편 가운데 영화 신세계, 인권운동가 김복동 등 절반 가까이 영화 상영이 확정됐습니다. 해운대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화제의 일부를 떼어와서 그곳에 앉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새로운 형식의 영화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공식 출품작 상영. 출품작을 단 한 편도 볼 수 없었던 굴욕을 씻고 올해는 롯데시네마를 비롯해 남포동 곳곳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남포동의 극장가에서 부산영화제 출품작이 다시 상영되는 건 9년 만의 일. 남포동이 옛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부산 시민의 80% 이상이 자가용으로 고향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혼잡한 귀성길, 그래도 언제, 어떻게 가야 조금 더 편할지 류재민 기자의 보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부산 시민의 52.6%, 절반 이상인 183만 명이 고향길에 오른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10명 중 8명 이상이 자가용을 이용한다고 답해 귀성길 도로 혼잡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가까운 경남으로 향하는 시민이 61%로 가장 많아 남해고속도로의 정체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혼잡을 피하기 위해선 언제 출발하는 게 좋을까? 부산 시민의 32%가량이 연휴가 시작되는 12일 귀성길에 오른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오전 출발 비율이 오후보다 2배 이상 많아 혼잡 시간대를 피해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추석 당일인 13일은 귀성 행렬과 귀가 행렬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최악의 교통 혼잡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길 일시적 차량 집중으로 인하여 차량인 정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과 실시간 정보를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석 연휴 기간 교통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부산시도 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특별 교통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고속버스와 철도 등은 평소보다 운행 횟수가 295회 늘어나고 시내버스도 새벽까지 운행 시간이 연장됩니다. 또 공원 묘지 주변 임시주차장을 5,000면 이상 확보하고 학교 운동장 등 550곳을 개방해 주택가 주차난을 덜겠다는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28곳 주변 도로엔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고 경찰 순찰 인력이 투입돼 무질서로 인한 혼잡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네, 소상공인 기획보도. 오늘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시급하지만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자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사금융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내 상황에 맞는 자금 확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활성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책은 무엇일까요? 절반 이상이 자금 지원 확대와 세액 부담 완화를 꼽았습니다.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진출 제한, 물류, 상권 환경 개선 등 인프라 지원보다 자금 확보가 더 시급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불법 사금융 피해는 증가 추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신고 건수는 12만 5천여 건으로 전년도보다 24.8%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60.9%가 자영업자 등 서민 금융 상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금 확보가 절실한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한 금융 사기가 여전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부산 신용보증재단의 8개 점포 중 한 곳입니다. 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증 상품을 판매 중입니다.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재단이 신용도 등 평가를 한 뒤 금융기관 대출에 보증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개인 신용 등급 7등급 이내 부산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은행 대출 보증을 시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부산과 하나, 국민 등 6개 은행의 부산시 소상공인 특별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시중보다 1% 안팎,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올 들어서만 부산의 자영업자 8만여 명이 1인당 평균 2,300만 원 안팎의 보증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단 저희 기관을 잘 모르시고 그 사기업이라든지 그 이금융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 가까운 그 은행에 대출계를 방문하시면은 저희가 위임해서 서류 교부, 상담, 접수, 약정까지 다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손쉽게. 자동화 시설 도입을 앞둔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도 노려볼 만합니다. 운전자금, 시설자금을 각각 1억에서 5억 원까지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빌릴 수 있습니다.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사업에 선정된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사업 실패 시에는 상환을 면제해주는 자금도 운영 중입니다. 이 밖에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는 햇살론,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예비 창업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등도 살펴볼 만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창업 전후 시기를 막론하고 자금은 항상 필요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창업 전 자기 자본이 60%에 못 미칠 경우 자영업 도전 자체를 고민해 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창업을 하실 때 자기 자본 준비하실 비율은 적어도 60% 이상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이 60%가 되지 않으면 창업 이후에 사용하실 운전 자금이 매우 경색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맞는 대출 상품을 찾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 자영업 성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김해공항에서 유럽으로 가는 부산 헬싱키 직항 노선이 내년 3월 30일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핀란드 국영항공사인 피네어는 매주 화목토 주 3회 부산 헬싱키 노선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해공항 출발 운항 시간대는 오전 10시 안팎이 될 예정이며 대형 기종인 A350 항공기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네어는 다음 달 부산 사무소를 개설한 뒤 한국인 승무원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부산 MBC의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가 제46회 시사보도부문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산 MBC 원혜영 PD가 연출한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는 부산시를 비롯해 지역 16개 구군의 예산 오남용 실태를 추적해 사회 감시, 비판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전국에서 출품된 272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예심과 분심을 거쳐 25편의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대거 체결하며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장군은 A업체를 상대로 적정성 검토 없이 67건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196건의 사업을 492건으로 쪼개면서 행정 비용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장군청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어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